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오늘 나온 뉴스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과매도 신호가 포착되었다. 자, 과매도라는 건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반등 구간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2025년도 회복 시나리오에 주목되고 있다라는 거. 물론 리플코인 고점 대비해서 현재 20% 정도 마이너스를 가져가고 있다. 근데 저점 대비 얼마큼 올랐습니까? 3배 이상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정 구간을 한 달 동안 가져왔다. 한 달 동안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을 같이 가져오고 있는 게 리플이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죠. 자, 리플코인 우리가 이러한 조정 구간이 끝난 다음에 회복되는 시나리오를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리플이 가지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겠죠. 자, 이러한 모멘텀은 뭡니까? 우리가 상승에 대한 재료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재료는 2025년도부터 빛을 발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바뀌는 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을 하면서 확실한 가상자산의 정책적 방향성을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러한 기대감이 2025년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한 기대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조정 구간을 가져온 이유는 뭡니까? 당연하겠지만 2024년도가 끝나고 25년도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맞추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차트를 먼저 보시면 어떻습니까? 현재 시점 확실한 조정 구간을 가져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부분이 3,000원부터 3,500원, 3,500원부터 4,000원 라인 이렇게 두 가지 박스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들을 많이 좋아하시니까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해 드리면 이렇게 3,000원 위까지 올라온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리플 코인의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발생이 되면서 상승력을 높였죠. 근데 쭉 하고 급등시켰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어떻게 올랐습니까? 여기 1,000원대 밑에서의 횡보라인, 1달러의 횡보라인, 2,000원의 횡보라인, 3,000원의 횡보라인. 물론 3,000원대에 한 달 동안 이렇게 조정 구간을 가져오니까 많이 지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얘기 들어보시면 정말 강력한 홀더분들, 1,000원 밑에서부터 들고 있던 분들은 웃으시겠죠? 왜? 4년 동안 1,000원을 돌파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였던 게 리플이었어요. 근데 리플을 4년 동안 1,000원을 못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투자했습니까? 리플이 갖고 있는 모멘텀 때문에. 자, 어떠한 모멘텀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는 국제통화기금인 IMF와도 손을 맞잡고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죠. 두 번째로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뭐죠?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만으로도 달러가 유입되는 경로를 만든다는 거. 굉장한 이벤트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그리고 ETF. 자, 이 두 가지는 뭐죠? SEC의 승인이 필요하죠. 잘 아시겠지만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이랑 리플이랑 4년 넘게 법정 공방을 통해서 리플 코인 1,000원을 못 넘게 만들었던 이유가 바로 SEC였죠. 근데 SEC 의장이 바뀐다. 언제? 25년도 1월 20일 날짜로 사임하기로 결정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IPO, ETF까지도 2025년도에 리플을 가리키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이 더욱더 강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끌어올렸죠. 근데 여기 4,000원대를 못 넘고 다시 내려오고 4,000원대를 못 넘고 다시 내려오고 왜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였습니까? 여기에서 들어가 있는 중요한 이유는 공매도라는 세력 또한 이 단가를 필살적으로 지키고 있다라는 거. 4,000원대 넘어가면 우리 또한 죽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밑으로 내리려고 하겠죠. 그에 맞게 월말 그리고 연말 이렇게 됩니다. 12월 21일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량을 보시죠.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죠. 거래량이 안 올라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래량 없이 내렸다는 것은 이유 없는 하락이다.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주식 거래를 오래 하셨던 분들, 코인 거래 오래 했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확실한 문제가 발생되었고 확실한 고점이었다면 거래량 올라오면서
하방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죠. 왜 고래들은 매집을 하고 있을까? 개인들은 지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연말 랠리를 기대했는데 랠리는커녕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하방 압박을 받았으니 당연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유도하는 거는 바로 고래들이라는 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제가 고래들의 매매 타이밍 그리고 매매 비중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 부분을 들어보시고 이렇게 고래들은 움직였구나. 우리 개인 투자들은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가야 될지 확실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공매도라는 애들은 절대적으로 못 올라가게 막고 있다. 왜 그런지도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수익권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선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지 오늘 영상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 부분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런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톡방도 무료입니다. 지금 제가 니플 코인을 같이 투자하고 있는 만큼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 건지 지금 반짝 반등한다고 해서 이제는 하락이 끝이다. 그 부분이 아니라 이 박스권 라인을 어떻게 브레이크 라인을 잡는 건지 3,000원대가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했는지 하나씩 풀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 끝에서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된다라는 거. 또한 왼쪽 하단에 보시면 링크 있거든요. 링크 클릭하시면 톡방으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도 함께 받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매달 1일 영업일 날짜로 어떤 게 나옵니까? 바로 니플 코인에 언락되는 물량이 나온다.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10억 개가 니플이 언락된다. 이거 근데 새삼스럽지가 않습니다. 왜? 매달 첫 영업일에 니플은 언제나 언락되었고 일부 물량은 재차 락업이 되고 나머지 물량만 언락돼서 매도가 된다. 에스크로 물량이 풀린다. 라고도 하죠. 근데 확실한 부분은 뭡니까? 10억 개가 물량이 풀리는데 일부 물량은 재차 락업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을 조절하는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됐던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들 때문에 우리도 매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해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락업 해제가 됐다는 거, 언락됐다라는 거 이것만으로도 이제는 매도가 될 수 있도록 풀리는 거니까 시장은 박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매달 첫 영업일에 항상 있었던 행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매매 대응 전략을 갖고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니플 코인 고래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제가 그 부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지난 12월 20일 날짜로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우리가 거래량이 확실하게 줄어들었던 게 며칠이었습니까? 21일부터 현재까지 거래량이 줄어들었거든요. 왜 거래량이 줄어들었을까? 이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젠 나올 매도 물량은 다 나온 거예요. 매도 물량이 다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냥 들어 올리면 되겠죠. 근데 고래들 입장에서 그냥 들어 올릴 것인가? 아니죠. 계속적인 횡보 라인을 가져오거나 거래량 없이 내리게 되면 개인들 물량은 거래량도 없이 내려오니까 이제는 확실한 고점 라인이니까 나는 매도하고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 12월 20일 날짜 나왔던 뉴스 한번 보시죠.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죠. 업비트의 고래가 니플을 1조를 팔았다. 자, 20일 날 1조를 팔았다라고 했으면 시장 박살 났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안 박살났죠.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어요. 왜 횡보 가져왔습니까? 매도했으면 당연히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고래가 매도했는데 엄청난 많은 물량을, 이거는 시장으로 내놓는 게 아니라 이 매도자는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매가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매도자는 매수자가 있어야지 체결이 되는 겁니다. 1조를 팔았다라는 것은 이미 체결이 되었다라는 거고 매수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매수자가 1조를 매수했대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돈이 1조 원이 있어요. 근데 1조 원을 다 쏟아부어서 매수한다? 어떠한 자신감이 있습니까? 지금 단가가 확실히 매력적인 단가구나 라고 생각하는 고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1조를 샀다라는 것은 개인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고래예요. 물론 돈 많은 개인이면 가능하겠지만 1조를 베팅한다? 정말 큰 간이 아니면 베팅 못합니다. 고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또한 이렇게 1조를 매수했다는 건 확실히 지금 단가도 굉장히 매력적이구나 라고 느꼈다는 거. 대량 매매가 있었다는 건 블록 딜이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매도가 되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했다라는 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매도가 되었다라고 하면 차트를 먼저 꺼내 보시면서 12월 20일 날짜 그리고 그 앞뒤로 며칠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게 12월 20일 날짜 전후로 이 영업일기거든요. 어떻습니까? 큰 변동폭이 있나요? 없죠. 거래량도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죠. 이 말은즉슨 이 단가에 확실히 고래들은 손을 바꿔가면서 자기들끼리 매수, 매도 이 부분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고 이 단가에도 매수를 했다? 물론 이 단가가 아니겠죠? 조금 더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매수를 했겠죠? 근데 그 단가가 3,000원대 라인을 유지한다면 3,000원대 라인은 무조건 지켜가면서 움직여야 되겠죠. 1조를 매수한 고래가 있는데 자신들이 매수한 단가보다 내려가는 걸 원한다?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고래라고 생각해 보시면 원하겠습니까? 우린 돈도 엄청나게 많고 시간도 엄청나게 많아서 왔다 갔다 하면 자신의 수익권을 잘라 먹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 이거를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12월 20일 날 1조를 매도했다고 했죠. 그 다음 날짜부터 어떤 뉴스 나옵니까? 고래들은 사고 있다. 이게 12월 21일이거든요. 같은 날짜로 폭락장에서 110만 개를 매수한 고래 그리고 니플의 고래는 2억 달러 움직임 속에서 상승에 대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게 같은 12월 21일 날 나왔던 뉴스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죠. 20일 날 매도했다고 해서 나도 매도했는데 21일 날 또 매수했다고 하네? 또 이때 매수할 겁니까? 이렇게 대응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확실한 기준 라인을 잡고 확실한 저점 라인을 잡아가면서 확실한 수익권에 안정감 있는 수익권의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되겠죠. 물론 저점에 잡아서 난 지금도 충분한 수익권이다. 그럼 매도해야죠. 매도 안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돼요. 수익이 충분하면 매도해야 됩니다. 근데 얼만큼 매도할 거냐? 여기가 고점이라서 이제 떨어질 거니까 전량 다 매도할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2024년 오늘 12월 31일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2025년이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되는 2025년 연봉이 바뀌고 월봉이 바뀌고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있는 시점에서 그들은 당연히 25년도에 포트폴리오를 맞춰놓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강조 말씀드리는 건 고래들 또한 이걸 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이게 일봉이라고 그랬죠. 제가 월봉 보여드리면서 비교 많이 해드렸던 2021년도를 비교해 보시죠. 이게 2021년도, 이게 2025년도로 바라보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자, 21년도가 되기 전까지 어때요? 횡보 라인 가져오다가 이제서야 1,000원대를 뚫고 2,000원대까지 올라갔던 게 바로 21년도 초였습니다.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니플이 이만큼 올라갔을까? 이때 뭐였습니까?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시점이에요. 자, 정권이 바뀐다는 기대감은 모든 금융시장에 굉장한 긍정적인 이벤트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부분을 보면서 투자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25년도 어떻습니까? 이제는 25년도를 바라보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 누가 정권을 바뀌어요? 트럼프 정권이 바뀝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21년도에 바이든이 정권을 잡고 나서 SEC 위원장 게리 겐슬을 세우면서 어때요? 리플은 1,000원대를 돌파하지 못했어요. 언제 동안? 4년 동안.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11월까지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되기까지
천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다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천원대 라인을 돌파했다. 3천원대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재료 소멸입니까? 트럼프가 당선됐으니까? 아니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주식에서 공장을 짓기 전에 재료 소멸이 됐다. 공장 짓기 전에 끝나죠. 왜? 공장을 지었으니까.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정권이 바뀐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 지금까지 코인 시장을 압박했던 정책이 있었다면 그 정책들을 싸그리 다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 그 정책이 바뀐다는 건 25년도부터 정책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4년 동안 2029년 동안 앞으로 트럼프 정권 하에서 친암호화폐 정책이 나온다. 여기서 재료 소멸이다 말씀하신 분들은 아마도 없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주식에서 공장 짓는 회사와는 틀립니다. 재료 소멸이라고 말씀드리기 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정권은 25년도 1월 달부터 시작이에요. 친암호화폐 정책을 만들 것이다. 지금 뭐 나온 게 있습니까? 가이드가 나온 게 있어요? 없습니다. 트럼프의 공약들이 몇 가지만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공약들 중에서 몇 가지만 지켜낸다 하더라도 코인 시장은 급반등할 수밖에 없어요. 급반등하기 전에 2025년 급반등하기 전에 24년도 12월 21일부터 현재까지 거래량을 줄여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건 고래들은 이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그때까지 비중을 조절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모든 부분들도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 부분에 보시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 지금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나는 여기서 매도 시점 잡고 싶은데 얼만큼 비중을 덜어낼까요? 모든 분들이 투자의 가용 금액이 틀리고 매입 단가도 틀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매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또한 비중 관리 또한 마찬가지겠죠. 수익 구간 관리 또한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코인 말씀을 드렸던 공매도 애들은 왜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걸까? 자, 2021년도에 얼만큼 올랐다고 했습니까? 2,000원대까지 올랐던 시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어떠한 뉴스가 나왔습니까? 이 뉴스 먼저 보시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보시면 2021년도 2월 달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니플 시세는 폭등했어요. 2,000원대 라인을 돌파하면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락했죠. 왜 급락했습니까? 공매도의 전쟁이 가상화폐로 번지는 것이냐. 왜? 높이 올라가면 떨어질 자리가 분명하니까 공매도 애들은 이때 엄청난 물량으로 찍어내립니다. 찍어내린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주식 거래 많이 해보셨죠? 코인 거래 많이 해보셨죠? 이런 공매도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뭐다 이런 말이 나왔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공매도가 왜 높은 단가에 올라간 것을 좋아할까? 왜? 공매도는 우리와 반대예요. 공매도는 말 그대로 공매도, 매도를 먼저 하고 나서 끄집어 내린 다음에 매수해서 상환하는 아이들이 바로 공매도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로지 초점은 높은 단가에 형성돼 있으면 곧 내려갈 거야. 그러면 엄청나게 매도를 먼저 쏟아부어요. 그런 다음에 떨어지면 급락하면 그때서야 매수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아이들이 바로 공매도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1달러를 돌파하기 전이었죠. 자, 0.56달러만 넘어서게 되면 숏스퀴즈, 숏 커버링이 발생하면서 급등 가능성이 높다. 이게 10월 때 나왔죠. 왜 나왔습니까? 이 뉴스가 1달러를 돌파하지 못할 것을 예상했던 공매도 아이들. 이 아이들은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이제는 내려갈 거야 라고 했는데 1달러 1,500원대 횡보라인 가져오고 나서 어떻습니까? 다시 2,000원대 올리죠. 또 2,000원대 끝났습니까? 아니죠. 다시 3,000원대 올리죠. 또 끝났습니까? 아니죠. 다시 4,000원대까지 올라가요. 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매도는 어떻습니까? 손실이 발생될 수밖에 없죠. 이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못 올라가게 막고 여기에서
못 올라가게 막고 마지막 데드라인이 4,000원대 엄청나게 물량을 쏟아부으면서 못 올라가게 막죠. 막으면 4,000원대에서 많이 못 올라갔다 한 달 동안 지금 횡보했거든요.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이렇게 횡보량 가져왔을 때 개인들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아 이제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 매도해야 되겠다. 어때요? 공매도는 추가 공매도를 치고 내려가면 매수 상한을 하겠죠. 숏 커버링을 치겠죠. 다시 4,000원대 또 추가 공매도 또 한번 내려가서 다시 한번 매수. 이런 모습을 현재 시점에 일봉을 통해서 보시면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자, 기술적 분석 좋아하시니까 일봉 한번 보시죠. 일봉 보시면 어때요? 그냥 쭉 하고 횡보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지금 고점 대비 20%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디에서 올라왔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000원대 어떻습니까? 맞고 다시 떨어지죠. 다시 맞고 다시 떨어지죠. 왜 이런 모습을 반복할까? 공매도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똑같냐? 우린 매수를 먼저 하죠. 그런 다음에 떨어져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매도합니까? 아니죠. 우린 추가 매수할 수 있을 때까지 추가 매수합니다. 신규 매수할 수 있을 때까지 추가 매수해요. 왜? 올라갈 거니까. 여기서만 버티면 올라갈 거야. 근데 또 떨어져요. 여기서만 버티면 올라갈 거야. 또 떨어져요. 어떻게 합니까? 결국 매도를 하죠. 공매도는요. 여기서 더 이상 안 올라갈 거야. 올라가. 더 이상 안 올라갈 거야. 올라갔어. 4,000원 마지막 데드라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 맞고 떨어지면 상한하고 어떻게 해서든 맞고 떨어지면 상한하고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공매도다. 그래서 12월 20일 말일 날짜로 어떠한 뉴스가 많았습니까? 고래가 매도했다. 고래가 매수했다. 또 1월 1일 날 에스크로 물량이 쏟아질 거니까 이거 조심해야 된다. 엄청난 공포감을 자극하면서 개인들의 매도를 유도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3,000원 이탈할 수 있어요. 이탈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복귀하는지 어떻게 회복하는지가 중요하다. 3,000원대 라인만 유지한다면 이 박스권 이탈한 게 아니다. 왜 말씀을 드렸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조정이 끝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조정 구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 기간 조정을 하면서 3,000원대 라인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그 부분을 계속 보여주면서 움직일 거니까 개인들은 손이 근질근질 하겠죠. 여기 3,000원을 이탈하면 2,750원까지 봐야 되고 2,500원까지 봐야 되니까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데 3,000원대 라인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수익권에 충분하다? 매도 시점 잡아야 돼요. 전량 다 매도 안 하고 그냥 들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 추가적인 변동성이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되겠죠? 모두 다 100% 몰빵 들어가 있어. 그걸로 대응 절대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매수와 매도의 대응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체크하면서 확실한 수익을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톡방도 무료입니다.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을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왼쪽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톡방으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도 함께 받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